강원도 원주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신혼부부의 집이다. 평화로운 저녁 한때 다림질 솜씨가 얌전한 새댁이 빨간 스카프를 정성껏 다린다. 그런데 크기가 좀 다른 조종복이 두 벌이다. 빨간 스카프도 2장, 군화도 사이좋게 2켤레다. 비상이다, 비상. 언제나 비상 출동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전투 조종사들. 새신랑 정준영 대위는 전투 조종사다. 그리고 정 대위의 아내인 새댁 박지연 대위도 남편과 같은 전투 조종사. 비상 출격 시에는 5분 안에 출격 완료다. 신속한 이륙 시간이 장점인 F5 전투기. 구름 위의 하늘은 언제나 조용하고 파랗다. 그러나 비상 상황,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적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만큼 동료의 위치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전투기가 한 바퀴 돌자 저 아래 산들이 하늘이 된다. 비상 출격을 마치고 돌아온 전투기.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전투조종사 중에 한 명인 박지연 대위도 무사히 돌아왔다. 최초의 전투조종사 부부가 된 두 사람. 늘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전투조종사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관사. 아침마다 남편의 빨간 마후라를 손봐주는 지연 씨. 잘했는데? 그래? 응. 연인처럼 애틋한 두 사람이다. 이 집의 가훈은 오늘도 무사히. 위층에 사는 후배다. 잘했어? 동갑내기라 호칭은 흔해 빠진 오빠 대신 여보다. 관사를 나서자마자 헤어지는 두 사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틀리니까 따로따로 가는 거지 뭐. 밥 먹을 때 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못 볼 수도 있고. 같은 비행단 소속이지만 두 사람은 다른 대대에서 근무한다. 한 달 전 대위로 진급한 정 대위에게는 아직 선배가 더 많다. 비행단 안에서 이동할 때는 대개 부대 버스를 이용한다. 제8 전투비행단, 공군에서는 전방부대다. IFF 전파하겠습니다. 비행대대의 일과는 날씨와 정비 상태 등 비행 안전 사항이 보고되는 전체 브리핑으로 시작된다. 박지연 대위는 대대원 중 유일한 홍일점. 전체 브리핑을 마친 후 오전 비행을 위해 비행장으로 가는 박 대위. 분대장 승급 평가를 위한 훈련 중이라 더욱 긴장이 되는데 교관은 엄하기로 이름난 한소령. 공개돼요.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뭐 빛이 좀 속도가 적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넘버드 속도 250, 240. 기아다운. 기아다운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넘버1인 분대장 역할을 하면서 넘버2 역할을 하는 교관에게 자꾸 존대를 하게 되는 박 대위다. 모든 전투기는 비행 전 1시간 반에 걸쳐 정비를 마친다. F5, 비록 최신형 전투기는 아니지만 이륙 시간이 짧아 우리 지형에는 알맞은 전투기라고 할 수 있다. 비행 전 정비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 정사들이 점검을 하지만 조종사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날에 비행하는 임무에 대해서 그 비행기 항공기에 대해서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거는 조종사가 비행 전 점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저희가 탈 비행기니까 저희가 꼼꼼히 점검을 해야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 정비야말로 안전 비행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비행 전 몸풀기도 필수다. 자꾸 긴장이 되는 박대위. 벌써 4년이나 비행을 했지만 분대장 역할은 전혀 다른 일. 비행 지침을 외우고 또 외워본다. 마침내 탑승 시간. 비행 시에 필요한 낙하산과 구명 장비 등을 몸에 장착하게 된다. 그동안은 넘버 2인 요기로서 넘버 1인 분대장의 지시대로 따라하면 됐다. 그러나 이제 요기를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 넘버 1 역할은 3주째, 약 3개월에 걸쳐 훈련을 받은 후 분대장 승급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살짝 날개짓을 해보는 F5 전투기. 이제 박대위는 전투기와 단 둘만 남게 된다. 전투기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경납고를 나와 천천히 활주로로 나가는 전투기. 이륙 준비 완료. 그 시간 마침 활주로 통제 근무 중이던 정준영 대위는 아내의 이륙을 지켜보게 됐다. 전투기의 엄청난 열기가 활주로에 아지랑이를 피워 올린다. 이륙 명령이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는 두 대의 전투기. 정대위의 얼굴에 긴장감이 감돌다. 마침내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는 전투기. 모든 비행은 이착륙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 그러나 사뿐하게 이륙에 성공한다. 넘버 2 요기는 교관인 한소령이고 박대위는 넘버 1 분대장이다. 전투 비행은 두 대가 짝이 되어 이루어진다. 분대장과 분대장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요기. 따라서 분대장은 넘버 2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게 된다. 비행을 하다 보면 저 아래 산맥이 하늘로 올라오는 일은 다반사. 임무를 완수해도 아군끼리 충돌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고개를 돌려 넘버 2의 위치를 살피는 박대위. 전투기 안에서는 육안으로도 확인해야 할 것이 많다. 한편 활주로 통제실에서는 정대위가 계속 근무 중이다. 조종사들도 돌아가면서 통제실 근무를 하는데 근무 경험은 안전비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런데 정대위가 열심히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참새. 활주로 곁에는 허수아비 노릇을 하는 기계들이 있다. 새들이 이 기지 주변에 이제 접근을 못하게 하는 장치들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새들 놀라게 하려고 그러는 거고. 지금 떠 있으니까 좀 있으면 내려올 것 같은데요. 어때요? 다른 비행기들 때랑 비슷해요. 더 열심히 봐주시죠. 박대위 목소리다. 오늘 새좀 잘. 참새 한 마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클리어 될 것 같은가? 예, 지금 지나갔습니다. 파이널 조립 클리어. 활주로에 참새가 한 마리 있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는 정대위. 활주로의 참새는 적기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다. 마침내 박대위의 전투기가 보인다. 자신이 착륙할 때보다도 더 긴장이 되는 정대위. 무사히 착륙을 한 박대위.
곁에서 불러주는 대로 엑설런트라고 적는데 는 아니다. 박소령이 정대위를 놀린다. 잘 내린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대위 부부 덕에 종종 웃을 일들이 생긴다. 박지연 대위가 넘버원 임무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 항공기는 후진을 못해서 정비사들이 밀고 가야 한다. 표정이 밝은 박 대위, 비행이 만족스러웠나 보다. 넘버2 역할을 하며 함께 비행을 한 한소령. 박 대위는 선배가 과연 뭐라고 할지 긴장이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모네 씨 항공기 나왔다니까 후다짝 하대. 야단부터 치는 한소령. 조심스레 한소령 곁에 앉는 어떻게 해야 박 돼? 대위. 그런데 한소령의 기색이 심상치 않다. 비켜주지 그지. 그다음에 임무 진행을 어떻게 해야 돼? 그다음에 임무를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틀으라 그러니까 틀기는 트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세컨드로 정상적이지 않은 비정상적인 상황이 됐을 때 넘버원이 결심이 빠르냐 늦으냐 그리고 올바르게 결심이 됐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게 되지. 비행할 때보다 더 긴장한 내부는 박 대위. 마지막 내부는 예, 좀 IP로 안 가더라? 잘못했어요. IP로 안 가고 석포로 가버렸다. 예, 근데 석포도 못 찾고 딴 데로 가 있더라. 늦게 봤습니다. 비행 중에는 야단도 못 친다. 대신 비행 후에는 호된 질책이 이어진다.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잘했다니까요. 생각을 저 밑으로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가 잘 됐다는 거지 뭐 잘했다는 게 있나? 예. 조종사들이 최고 칭찬이 뭔지 아세요? 노말에 그 되게 잘한 거예요. 보통 네, 노말했어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잘했다고. 노말했었어요. 더 잘하라는 의미에서 지적을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다. 비행 장구를 벗어놓자마자 녹음 테이프부터 확인하는 박 대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 녹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떤 확인하고 내용인데요? 비행한 모든 내용이 다 있죠. 비행 상황을 녹음한 테이프는 중요한 자료다. 수고하셨습니다. 브리핑을 하러 가기 전 거울을 본다. 여기에 자국이 많이 남네요. 마스크 자국. 조종사들 다 조종사만 알 수 있는 자국이죠. 오래 남나요? 좀 이따 없어져요. 이제 28, 아직 젊기 때문이다. 이제 잘했어요. 예, 지난번 때보다는 나아지고. 잘 보더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 넘버 2하고 이 조언이 좀 늦었어. 넘버 2에 대한 조언이. 박 대위의 비행을 상황실에서 지켜본 대대장이다. 고맙습니다. 할게. 또 뭐예요, 선생님? 평소에는 지저분하니까 핀을 꽂고 비행할 때는 이런 게 항공기 내로 들어가면 그게 다 그러니까 그런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빼서 연해놓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시 지저분한 거 다시 정리하러 가야지. 문 밖에 따로 있는 여성용 화장실로 가는 박 대위. 비행이 있는 날은 화장은 생각도 못한다. 마스크가 고무라서 이렇게 막 까만 게 막. 왜 혼자만 쓰시는 화장실인가 봐요? 저하고 휴게실에 계신 아주머니하고 전용 화장실까지 갖춘 그녀의 홍일점 인생은 공군사관학교에 진학하면서 시작됐다. 공군사관학교 최초의 여자 생도 19명 중 하나였던 박지연.
일거수일투족 관심의 대상이 된 그녀는 남자 생도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공부는 물론 훈련도 열심히 받아 우수한 성적으로 공사를 졸업했다. 공사 시절 같은 과 생도로 만나 사랑을 꽃피운 박대위와 정대위. 나란히 전투조종사가 된 두 사람은 지난 봄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전투조종사가 됐다. 두 사람 모두 전투조종사가 되기까지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서로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행을 마치면 언제나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박대위. 애교 넘치는 내용, 정대위는 이날 저녁 야간 비행이 예정돼 있다. 야간 비행을 위해 선배들과 함께 비행장으로 가는 정대위. 불빛에 빛나는 F5의 몸체. 하루에 몇 번을 비행하든 비행 전 점검은 언제나 처음처럼 꼼꼼하게 이루어진다. 야간 비행 때는 안경을 쓰는 정대위. 사실 야간 비행은 좀 더 긴장이 된다. 그러나 비상사태란 낮과 밤을 가리지 않는 법. 정비사나 조종사나 언제라도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대위는 아직 넘버2 6기 입장이다. 아내인 박대위보다 분대장 승급이 좀 늦었다. 새파란 불을 내뿜으며 두 대의 전투기가 어두운 하늘로 날아간다. 불화살처럼. 그 시간 늦은 시간까지 박대위는 분대장 승급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다. 제가 스플릿 나 콜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셋업으로 해가지고 투어 가상 석대의 전투기가 움직이는 동선을 분석해서 위치 판단과 상황 판단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이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위와 선배의 전투기가 1시간여의 야간 비행을 마치고 무사히 돌아왔다. 언제나 무사히 돌아왔지만 한 번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늘 조심스럽다. 상황에 이상 없습니까? 이건 너는 뒤에서 따라오는 입장이니까 파워를 많이 쓰게 된다고. 그러니까 연료 관리도 뭐 나랑 넘버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니까. 넘버원 선배의 칭찬이다. 어제 같은 경우는 야간 비행하는데 여기 있는 근처에 있는 이제 스키장에서 불꽃놀이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면 참 잘 노는구나. 야간 비행하고 그럴 때마다 보면 참 다른 거는 쉽지만 또 그냥 보는 것도 근데 스키를 탄 사람은 많아도 스키장을 위에서 본 사람은 정말 없을 거 아니에요. 저희 말고. 그것도 나름대로 멋인 것 같아요. 비행과 비상대기로 주말도 제대로 쉬기 어려운 형편의 조종사 생활이다. 늦은 퇴근길. 내리시게.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근무하는 대대에 들른 정대위. 박대위의 사무실을 들여다보는 정대위. 그런데 자리에 없는 박대위. 아 지금 뭐 그 연습하신다고 하시는
연습하러 갔어? 아직도 교육이 계속 중인 것이다. 메모를 한 장 남기려는 정대위.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냐고? 네. 몰라도 돼? 네,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마누라. 격려차 방문한 것이다. 어느새 음료수도 준비해온 정대위다. 딴 보면 안 되는데. 용의주도하게 은폐까지 한다. 승급 준비를 하느라 고생하는 아내가 딱하기만 하다. 이게 항상 노비라 그래서 그 뒤에만 따라다니다가 이제 분대장 승급을 해서 앞에 리더기 때문에 뒤에 한 사람 책임져야 되잖아요. 여기 때는 누가 책임져 줬지만 이제 누구를 책임져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훈련도 힘들고요. 그만큼 책임감이 있고 그래서 자기도 누가 힘들게 안 해도 자기 자체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래서 정대위가 아내보다 분대장 승급이 늦어진 것은 결혼 전 강릉에 있던 정대위가 아내가 있는 원주로 옮겨오면서 잠깐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승급 준비를 했다면 누가 누구를 챙겨줄 수 있었겠는가 싶어 오히려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3개를 어깨에 달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정대위. 주야로 근무서랴 비행하랴 공부하랴 바쁜 아내를 위한 배려다. 그날 밤 박대위는 꽤 늦어서야 피곤한 뒷모습으로 퇴근을 했다. 열쇠도 있지만 짐이 많아서 배를 누르고 기다리는 박대위. 누군지 다 모르고네. 짐 싸왔구나 달라고. 옷도 안 갈아입고 뭐 했어? 당신 기다렸지. 그래도 옷은 갈아입지 그랬어. 먼저 옷 갈아입고 있으면 삐질까 봐. 정말 속 깊은 남편이다. 안아줘. 집에만 오면 어리광쟁이가 되는 박대위. 힘들었어? 응. 피곤을 푸는 두 사람만의 노하우는 스트레칭. 머리로 발끝 보기. 이렇게 보지 말고 뒤로. 전투 조종사들은 놀 때도 낙하 자세가 나온다. 어떻게 안다? 잡아줘야지 하지. 잡아주고 하면 네, 잡아줘. 꼭 어린아이 조르듯 하는 박대위. 그날 밤 박대위가 남편에게 밥하는 법을 가르친다. 8시로 해놔야 돼. 그래야 7시 50분쯤에 밭에. 해물찌개를 다 먹고 곰탕을 데워. 곰국까지 준비한 것을 보면 심상치 않은데 조금씩 달아. 반드시 아침은 먹어. 듣고만 있던 정대위가 펜을 뺏어든다. 이게 이상해. 맞춤법 틀렸잖아. 아침은 반드시 먹게 반드시. 반듯하게? 반드시. 알았어. 반듯하게 먹어. 그럼. 지휘상 끝났어? 쌀이 없어졌는지 꼭 확인한다. 알았어. 물 안 부었지? 아무래도 박대위가 오랫동안 집을 비우려는 모양이다. 이튿날 전투 조종사들을 위해 모처에 마련된 훈련장에서 팔굽혀 펴기를 하고 있는 박지연 대위.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몸을 풀고 있는 것이다. 이 자세가 기본 유형 첫 번째 아치 스타일. 실제 낙하를 하기 전 낙하 자세를 바로잡는 훈련이다. 6천, 7천, 1,000, 2,000, 3,000, 4,000, 5,000. 는 지갑 빨아야 되잖아. 예? 나는 안 빠니까 괜찮다고 내 옷을. 아, 이거랑 세탁기가 빨아요. 세탁기가 빠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구급차. 지연, 타워 훈련 준비 끝. 승기! 승기.
생환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상시 전투기에서 탈출하는 훈련. 구명정이 든 생환 장비를 착용하는 동안 비상 탈출 시 취해야 할 조치를 되짚어본다. 소소! 이제 뛰어내릴 차례. 정명! 생산지! 에브리싱 오케이? 주도 오케이? Get ready, fire! 비상시 전투기에서 탈출한 상황이다. 이제 재빨리 생환 장비를 펼쳐야 한다. 1인용 고무보트인 구명정이 떨어지고 구명대도 착용한다. 바다에 떨어질 준비 완료다. 어떠셨어요? 내려올 때? 재밌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저기서 이 교관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도 오케이 소리 딱 나오면 그냥. 정신적으로 남자 군인들보다는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체력적으로 아무래도 조금 처진 면이 있지만 그것을 각자 개인적으로 정신적으로 커버가 되는 상태죠. 모든 훈련을 즐겁게 받는 박대위. 강한 정신력이란 힘든 훈련을 견디기보다 즐길 줄 아는 것이리라. 다음 과정은 암벽 등반. 공군 전투력의 핵심인 전투조종사들이 유사시 무사히 생활할 수 있으려면 갖가지 상황에 대처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대위 박전 등반 끝! 쳐! 암벽 등반에도 거뜬히 성공한 박대위다. 어려운데요. 네. 전에 해본 적 없어요? 생조 때 하고 지난번 생환 때 또 했었는데 이게 활용을 좀 더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잠시 틈을 내 어디론가 전화를 한다. 여보세요? 어디야? 어디야? 나 이제 퇴근하는 중이야. 진짜? 여기 너무 추워. 오늘? 막타워 타고 암벽 등반도 하고. 훈련은 잘 봤더니 남편에게는 엄살이다. 응? 그리고 이제 야간 도피 훈련하고. 집에서 꼭 그거 국 끓여서 챙겨 먹어. 알았지? 나 보고 싶다고 울지 마. 보고 싶다고 힘든 울지 마. 훈련 중에도 남편 저녁을 챙기는 세댁. 애교도 만점이다. 알았어. 끊어. 이따 또 전화할게. 다음은 야간 도피 훈련이다. 그 시간 정대위는 혼자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한 그릇 딱 나오네요. 네. 조절해서 먹었어요. 한 그릇만 나와. 김치. 아내가 남긴 메모를 한번 보고 냉장고를 뒤져 이것저것 반찬을 꺼낸다. 조종사인이 많지 매뉴얼을 보고 그대로 하는 것에는 익숙한 정대위. 찌개도 데우고 그럭저럭 상을 다 차렸다. 참 많은 부분을 나한테 해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새삼 드네요. 밥만 차려도 디어 차렸으면 한 3분, 5분이면 차렸을 걸.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다 꺼내면 하는데. 그렇다고 차려놓은 거 봐요. 이게 뭐야? 나열해 놓은 거지. 이건 차린 게 아니라. 메모에 적힌 반찬을 한 가지도 빼놓지 않다 보니 상다리가 부러질 지경. 그런데도 혼자 먹는 밥상은 왠지 허전하다. 게다가 벌써 몇 끼째 같은 찌개를 데워 먹으니 맛도 좋을 리 없다. 계속 물을 붓고 끓이니까 계속 그 맛이 나는데요. 점점 옅어지긴 하는데. 똑같이 훈련을 받아도 남편의 밥만은 꼭 챙겨주던 아내. 결혼하고 처음 떨어져 있으니 새삼 아내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진다.
가죽을 완전히 제거를 하신 후에 한편 박 대위도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시간은 음식물 구둑 실습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준비된 실습 재료는 포유류과인 토끼가 되겠습니다.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난을 당했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는 들짐승 잡는 법까지 익혀야 한다. 급하게 막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살살 정확하게 칼날을 약간 세워서 그렇죠. 들짐승을 잡았으면 손질도 해야 하고 칼과 쇠조각만으로 불도 일으킬 줄 알아야 한다. 천천히 처음에 불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는 조심스럽게 불을 키워야지 불이 꺼질 수가 있겠죠. 마침내 일어나는 불꽃. 그래도 소박은 안 맞겠다. 옛날에는 불씨를 끄면 소박 맞은다더니 네. 이렇게 잘 붙이면은. 불을 피우니 한결 따뜻하다. 겨울철에 지금 같은 날씨에 불을 못 피게 되면은 일단은 음식물을 조리하는 것보다도 일단 체온 때문에 어떤 견디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추운 날씨에. 그래서 불씨를 이렇게 야전에서 내가 피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리는 어떤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이라 생과 사의 갈림이라고. 토끼 고기가 다 구워졌다. 유사시 비상 탈출에 성공해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다면 살아 돌아오기 힘들 것이다. 따라서 조종사들에게 비행 훈련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러한 생환 훈련이다. 해상이나 육지나 전시의 적지나 어느 곳에 저희가 조난을 당할 상황이 닥쳐도 저희는 반드시 살아서 사랑하는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튿날 정대위는 비행 훈련 중이다. 넘버원 분대장은 교관인 이대위. 비행 훈련은 그 위험성에 있어 언제나 실전과 같다. 넘버원과 넘버투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충돌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훈련을 마친 정대위의 전투기가 날렵하게 활주로에 내려앉는다. 착륙 시엔 언제나 긴장이 따른다.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비행 잘 하셨어요? 그럭저럭. 날씨는 어떤가요, 여기는? 날씨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후진을 못하는 전투기를 사병들이 밀어서 경납고에 넣는다. 왠지 발걸음이 좀 무거워 보이는 정대위. 구원을 해줘도 못하고 임무 중지 시기도 안 지키고 어떡하려고? 도대체 비행 준비를 뭘 하는지 모르겠어. 넘버2인 후배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점에서 넘버1 선배는 하늘과 동격. 정대위는 할 말이 없다. 두 사람이 브리핑실로 들어간다. 비행 직후 자신의 비행을 분석하는 디브리핑. 넘버를 틀면 어떡할 건데? 넘버 헤딩이 안 좋을 거야. 조금 전 비행의 동선과 속도가 그대로 나타나니 자신의 실수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한번 보면서 간격 보면서 계속적으로 선성은 유지된 상태에서 퍼치를 정확하게 잡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머뭇머뭇거린 거야? 그따위로 했어. 그러면서 얘랑 이론은 물론 체력 단련과 비행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투 조종사가 익혀야 할 것은 끝이 없다. 한 사람의 제대로 된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이거는 뭐야? 너는 먼저 갈 테니까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분석해보고 특히 아까 그 러더 기동 어떻게 해서 비행기가 돌아가는지 다시 한번 분석해서 볼 수 있도록 숙제. 네. 쑥. 조종사 생활에는 숙제도 끝이 없다.
겨울비에 젖은 활주로 모처럼 전투기도 나래를 접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쉬지 않는다. 대장님, 비가 오는데 축구를 하시네? 아, 비 올 때 축구해야지 우리가. 정신력 강화, 네? 또 단결심 고취. 그런 차원에서 오늘 축구 한번 딱 하고. 대한민국 군대에서 축구는 필수 과목. 패스들 잘하고, 예. 하나, 둘, 셋. 하객진 대형으로. 무슨 대형입니까? 그 이순신 장군이 한산대첩 때 썼잖아. 하객진 대형. 그 일본 군들이 러일 전쟁 때 그 하객진 그 대형을 그때 그걸 해가지고 그때 그 무신함대야 그걸 다 이겼잖아. 해군의 전술에도 조예가 깊은 대대장은 분위기 메이커다. 축구를 좋아하는 정대위, 이렇게 한 번씩 뛰고 나면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도 풀린다. 경기를 하다 말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한다. 자신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순간이다. 그날 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어. 박지연 대위가 생환 훈련으로부터 무사히 생환했다. 만날 때마다 포옹으로 인사를 하는 부부.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 딸기야. 좋겠다. 나 과일 먹고 싶은데 어떻게 알았어? 예쁘게도 담았다.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추운 날씨에 고생했을 아내가 안쓰러운 정대위. 아, 저 못 먹겠어. 또 있어. 얼른 먹어. 그래, 먹어야지.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으로 생환 훈련을 이겨냈지만 집에만 오면 부드러운 여자가 되는 박대위.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할 리 없다. 여보, 저거 뭐야? 아니, 치킨은 먹었으면 치워야지. 아직 덜 먹었어. 당신을 위해 세 조각 남겨놨어. 그 양말은? 양말도 양말? 먹어? 정말 빨아야 되는데 세탁기에 넣어놔야지. 한 번에 넣으라 그랬지. 근데 왜 저기 산 밑에 있어? 내놔야지. 같은 대위인데 박대위에게 꼼짝 못하는 정대위. 딸기로 딴 점수, 눈치 없는 양말짝 때문에 다 잃은 게 속상한가 보다. 없을 땐 보고 싶어 보니까 잔소리 많이 하죠. 그럴까요? 다시 가라 그럴까? 이렇게 훈련이 짧은 거지? 건의하겠다. 내년부터는 훈련 기간 연장해달라고. 알콩달콩 티격태격. 서로가 없었다면 이 힘든 전투 조종사 생활을 어찌 견딜 수 있겠는가. 며칠 후 미역국? 네. 그건 안 끓여봤어? 예. 미역국 그 생일인데 그거 잘 끓여줘라 그거. 그거 중요해. 그 미역을 일단 그 마른 미역을 잘 씻어서 네. 냄비에다가 그걸 물을 넣고 좀 불려요. 그건 좀 불린 다음에 이게 보면 알아 이게 그 불은 거를. 필기까지 한다. 맛소금 좀 넣은 다음에 그걸 달달 볶는다. 허옇게 국물이 좀 우러날 때까지. 네. 물을 붓고 끓인다. 물을 붓고 끓인다. 그 푹 끓인 후 국간장으로 간을 한다. 진지하기만 한 정대위. 이상.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네. 오래 살면 이렇게 돼.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나중에 후배 들어오면 또 잘 가르쳐 주라고. 요즘 신세대들이 지금 애정 표현도 잘하고 참 뭐 오손도손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얼마나 또 감동받고 그러면 집에서 또 잘해주고 그러면 이게 다 우리 비행 안전에 도움도 되고 좋은 일이죠. 적극 권장합니다. 아내에게 바치는 미역국 한 그릇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나아가 조국의 평화를 지킨다는 깊은 뜻을 전투 조종사가 아니고서야 어찌 깨달을 수 있겠는가. 이튿날 새벽.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난 정대위는 대대장님의 가르침대로 미역을 물에 불려놓고 고기를 볶는데 뜻대로 안 되는 눈치. 한 줌도 안 되는 고기가 왜 이리 달라붙는지. 그런데 가르침과 달리 미역을 볶지 않고 불린 물까지 넣는다. 똑같이 생활하는데 항상 뒤에 아내가 차리니까 밥을 차리고 저 항상 먹고 그래서 항상 미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생일만이라도 차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364일을 아내가 차려주니까 하루 정도는 제가 차려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생일이잖아요. 케이크도 준비했는데 마침 크리스마스 이브라 생일 케이크를 구할 수가 없었다. 초코펜을 얻어왔는데 초코 케이크예요. 쓸 수가 없어요. 직접 글자를 쓰려고 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하는 수 없이 상자의 여백에 글씨를 쓴다. 마무리는 역시 하트다. 사랑해. 초콜릿. 미안하지만 산타 할아버지는 돌려놨다. 잠에서 깬 박대위. 이게 뭐야? 생일상이라 기다려. 진짜? 당황스럽지? 감동을 받았는지 상황 판단이 안 되는지 말이 없는 박대위. 아직 정신이 없구나. 응. 김치 볶음밥 외우로 2번째 요리. 두 번째 요리는 미역국이야. 비슷하죠? 모양, 색깔도 비슷하고. 가정의 평화와 조국의 평화를 지켜줄 미역국. 대대장님이 전수해준 대로라면 틀림없이 성공작일 터. 먹으면 돼? 머리 말리고 와. 아직 안 차렸는데 뭘 먹어. 맛있겠다. 기대가 큰 눈치다. 촛불 점화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치자 마침내 주인공이 나온다. 먼저. 생일 축하해. 너무 고마워. 참으로 행복해한다. 결혼 후 처음 맞는 아내의 생일이니 정대위에게도 특별한 날이다. 좋아. 자. 고마워. 좋았습니다. 네, 이거 뭐야? 중요한 거야, 이게 중요한 거. 응? 썼어? 무슨 글자야? 축자잖아, 축자. 할아버지. 케이크에 얽힌 우여곡절을 어찌 다 말하리요. 마침내 미역국을 먹을 시간. 내가 한 거보다 맛있어 못하지? 맨날 에바가 해라. 사관학교 때부터 경쟁의식이 강했던 박대위다. 진짜 맛있어. 응.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맛있어. 뭐 넣었어? 못 믿겠다는 듯한 정대위. 그치? 싱겁네. 안 싱거워. 딱 이게 맛있는 거야. 짠데. 다 안 먹어? 항상 먹어. 내가 먹을래. 남편이 남긴 국까지 먹겠단다. 응. 음식 맛은 정성이라더니 정성이야 좀 많이 들어갔는가. 아내의 첫 번째 생일이 성공적으로 지나간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며칠 후 박대위가 또 가방을 싸고 있다. 가방이에요? 이거 저희 남편이 오늘 저녁에 야간 그 알라트 근무여가지고 이제 그거는 내일 아침에 교대를 하고 집에 이제 안 들어오는 근무여서 계속 대기시네요, 그러니까.
네. 생활 자체가 근무, 대기. 저희는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좀 더 이제 경력이 쌓이고 능력이 많으신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저보다 더 많죠. 내가 해줄게. 근데 그게 저희의 존재 이유니까 저희가 힘들게 훈련 받고 비행 훈련 받고 그걸 과정을 이긴 게 이 비상대기를 쓰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저희가 힘들고 불편해도 그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해야죠. 그때 전화벨이 울린다. 여보세요? 예, 필승.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필승. 여보, 나 가야 돼. 다급한 목소리다. 영문을 모르는 정대위. 왜 그래? 지금 이거 대기하고 있던 거. 야간 대기 뜬대? 지금 이상 출동 걸렸대. 진짜? 응. 급할 때를 위해 군화는 지퍼로 되어 있다. 남편 밤샘 근무할 때 필요한 짐을 챙기다 말고 먼저 뛰어나가게 된 박대위. 차 안에는 이미 비행 장구까지 실려 있다. 선생님 상황이 왜 걸린 거예요? 상식이 아니고 배가 암수성인 것 같아. 칠흑 같은 어둠 속의 야간 출격. 야간부 뛰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주위에서 뭐가 될 수 있도록 그럴 거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장된 침묵이 흐른다. 경납고 앞까지 달려온 버스. 전투기도 이미 출격 준비를 마친 상태다. 야간 출격에는 앞뒤로 2명의 조종사가 탈 수 있는 복좌 제공호가 뜨는데 성소령이 앞에 타고 박대위는 뒷자리에서 보필하는 역할이다. 비상이 걸린 후 5분 출격 준비 완료다. 어둠이 깔린 활주로로 나오는 전투기. 전력 질주 끝에 어둠을 뚫고 솟아오른다. 아내가 뛰쳐나간 후 침착하게 빨래 정리를 마저 하는 정대위. 저런 일 생기면 걱정되시겠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밤인데. 다행한 거는 이제 괜찮나? 저게 이제 단기 임무하는 게 아니라 복자로 해서 둘이 타는 비행기로 둘이서 같이 임무를 하는 거라. 또 앞에 워낙 유능하신 선배님이 타실 거기 때문에. 정대위도 야간 근무를 위해 집을 나선다. 오늘 잠그면 안 되겠는데요? 왜요? 급하게 나가느라고 정말 열쇠를 못 가지고 왔어요.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언제 아내가 제일 안쓰러워 보이는 이럴 때도 그렇고 가끔 이제 집에 오면 울기도 해요. 막 힘든 일 있고 뭐 남자랑 여자랑 또 엄연히 그러니까 차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또 생각하는 거에 차이도 있고 또 신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 때문에 남자들이라면 또 쉬울 수 있는 일이 여자들한테는 또 어려운 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비상 대기실. 얘네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근데? 야간 훈련하러 그것 때문에 떴구나. 정대위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나타내는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한다. 많이 떠 있나 보죠? 네, 평소에 이렇게 많은 걸 본 적이 없는데요. 뭐 그쪽에서 야간 종합 훈련이라도 하나 봐요.
박대희는 뭐 훌륭한 조종사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동요됨 없이 평소의 훈련대로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겠지만 같은 공군에 있는 사람으로서 나도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지만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 그걸 힘내고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훈련하던 게 있으니까 네. 그 훈련대로 한다면 큰 무리 없이 무사히 귀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네.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비행 이론 책을 펴보지만 곧 다시 모니터 앞으로 가보는 정대위. 그런데 그 사이에 모니터의 상황이 달라졌다. 내린 것 같은데요. 이제 내렸나 봐요. 홍족도상에 이제 나타나는 걸 봐서 별일 없이 내리고 또 다른 초기 전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잘 내려왔네. 응? 무섭지? 안 무서웠어? 평소에는 잘해주셨구나. 얼마나 걱정했는데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 알라트에서.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사실 실전이 아니더라도 모든 비행에는 사고의 위험이 따른다. 작년에 그 사고가 있을 때 그 대대였고 제가 알기로는 비행 시간도 이렇게 비행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날씨가 안 좋다가 뜬 상태였기 때문에 예비 스케줄에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또 연락도 안 돼요. 그쪽 대대 사람들은. 그래서 사고 있었다고 할 때도 되게 걱정을 하고 전화 통화를 계속 시도했었죠. 근데 안 되다가 나중에 이제 통화하고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잠깐이더라고요. 또 그렇다면 또 누군가니까. 박대위가 비상 출격에서 무사히 돌아왔다. 열쇠도 못 챙기고 나간 아내를 위해 남편이 열어놓은 문. 남편은 밤샘 비상대기 근무 중이니 빈집이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박대위가 하는 일은 쌀을 씻는 일.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아무리 피곤해도 밥하는 일은 거르지 않는다. 그래서 아침에 밥을 못 하니까 저녁에 미리 예약해놓고 자야 돼요. 사관학교 시절부터 소수인 여자 생도로 살다 보니 뭐든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것인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밤 12시가 다 돼간다. 이튿날 아침. 비록 비상대기 중이지만 장교 식탁이라 격조가 있다. 혹시 아침에 이런 거 안 먹냐? 이런 거 안 먹었어요. 그래? 네. 밥은 네가 하냐? 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 와이프가 밥하면 너 뭐 다른 거 할 거 아니야? 자고 있죠. 하냐? 오. 세죠. 놀라는 눈치다. 그럼 난 내가 먼저 가. 다들 조종사 부인은 밥도 안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다. 밤샘 근무 후에는 쉴 수가 있다. 운동을 하러 온 두 사람. 이 30분 대기는요 운동 같은 거 이렇게 집 위에 있어가지고 갑자기 대기가 걸리면 30분 내에 뛰어나가야 되니까 조종복이랑 이렇게 복장을 갖고 다녀요. 시간이 날 때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사실은 조종사로서 꼭 해야 할 일. 항공기가 늘 정비를 받듯 조종사의 신체도 늘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연구도 많이 해야 되지만요 공중에 가서 또
그 비행기 성능에 맞게 최대의 기동을 하려면 신체적으로 다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돼요. 100만 선물 하나. 웃기지 마. 속도가 빠른 전투기를 조종하려면 체중의 5배 이상 되는 중력을 견디며 모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엄청난 중압감이 억누르고 있는 그런 걸 이제 견디려면은 혈액을 뇌로 원활하게 보내줘야지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복근, 배에 힘을 빡 줘가지고 피를 위로 올리는 거죠. 감기도 이렇게 코가 막히고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비행에 올라가면 이렇게 그 기압 차이 때문에 심하게는 고막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무서워 여보. 여보가 좀 들어줘. 남편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여자가 된다. 장난기가 발동한 박대위. 부들부들. 부들부들. 오래 운동 안 해서 그래. 뭐야 물컹물컹하잖아. 거기는 힘이 안 들어가니까 물컹물컹하지. 뭐야 운동 부족이야. 여보 분발해야 당신이 영양가 없는 것만 먹어서 그래. 반격을 하는 정대위. 맨날 김치. 김치만 뭐야 먹으니까 김치 이러지. 웰빙 음식인 거 몰라? 농담으로 시작해 결국 6탄전까지 갔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푸른 하늘에 그려지는 사랑의 하트. 정대위와 박대위의 사랑도 그렇게 푸르르리라. 며칠 후 30분 대기라 조종복을 입은 채 집안일을 하던 박대위. 큰일 났어. 무슨 큰일일까? 냉장고에 김치물이 다 넘쳐 흘렀어. 지체 없이 출동하는 정대위. 밥하는 것 외에 다른 일은 의뢰의 자기 일인 줄 안다. 다 줘봐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김장김치가 넘친 것. 이쯤 되면 대형 사고다. 그 와중에 전화까지 울린다. 여보세요? 엄마가? 지금? 왜? 어? 급히 남편에게 가는 박대위. 여보 큰일 났어. 어? 엄마 오셨어. 어? 우리 엄마 오셨어. 어디? 정문에. 진짜? 응. 왜 이렇게 큰일이 자주 나? 몰라. 근데 신분증을 안 갖고 오셨대. 신분증 없는데 어떻게 들어오시냐? 큰일 났네. 헌병대에 미리 전화해놔야겠다. 내가 전화할게 갔다 와. 장모님이 연락도 없이 오시다니 비상 중에 비상이다. 오셨어요. 우리 사이가 나오시네. 어? 잘 계셨어요. 아이고, 그럼 나 신분증 안 가졌다니까. 자, 얘기해봐야죠. 어? 해봐. 큰일 났네. 딸네 집에 오는데도 신분증이 필요하니 난감한 노릇. 결국 복잡한 신원 확인 끝에 통과가 되기는 됐다. 마누라는 뭐해? 집 치우고 있죠. 아이고 얼만큼 엉망진창을 해놨구나 또. 어? 안 그랬어? 장모님의 출현을 두려워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엄마 앞에서는 어린애가 되는 박대위. 엄마! 근데 웬일로 왔어? 웬일로 오기는? 놀러 왔지. 어머니는 힘든 일을 하는 딸이 대견하기도 하고 안 됐기도 한가 보다. 반갑고 애틋한 것도 잠시. 이거 봐라. 아유 내가 못 살아. 왜 연락도 안 하고 왔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거 뭐냐 도대체. 저리가 내가 할 거야. 아니 이제 내가 하지 하는 거는 근데 싫어. 내가 할게. 내가 할 때잖아. 말없이 그릇을 정리하는 박대위. 진짜. 사위는 장모님의 주의를 다른 데로 끌기 위해 애쓴다. 그러니까 전화 잘안 해. 암행어사 출도하듯 나타나 대위 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장모님이다.
올 때마다 심란스럽네 진짜. 싱크대 맨날 그릇이 담궈져 있고 저렇게 방에는 그냥 손 지저분하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벗어 연늘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냥 주일날도 복장을 벗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쨌거나 힘든 와중에도 살림하느라 애쓰는 딸과 바쁜 아내 도와가며 오순도순 살아가는 사위가 대견한 어머니.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난 그 사관학교 시절부터 딸을 끔찍하게 아껴주던 사위였다. 20가지 약, 보약. 제가 생도 때 되게 아팠었는데요. 돈을 10,000원짜리를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 말아. 일회 약국에서 파는 복합 감기약 그 깍에다가 그 깍을 갖다 주더라고요. 옛날 얘기를 왜? 네, 그거 종이로 담배 모양처럼 마른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빼보니까는 10,000원짜리를 똘똘 말아가지고 종이를 바깥에 싸서 담배 거기다가 사이즈. 이제 종이 하나에다가 뭐 빨리 낫는 약, 뭐 이뻐지는 약, 착해지는 약, 뭐 건강해지는 약 그렇게 해서 20개를 거기다 넣어가지고 저 딱 담배 그 사이즈예요. 네, 그건 한약죠. 뭐 얼핏 뭐라고. 보면은. 감동하셨겠네요. 네. 왜 그러셨어요? 네? 그때 이제 그런 거였죠. 그때 돈이 없을 때였어요. 다들. 솔직히 안 좋은데 또 집도 좀 어려운 그런 상태고 뭐 저도 뭐 넉넉한 거 아니었고 그때 이제 학교 할 때 뭐 좀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잘 밖에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돈을 좀 모으긴 했는데 뭐 많은 그때 지금 생각하면 좀 무서운 돈이지만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또 돈을 약먹으러 그냥 주면 좀 자존심도 상할 것 같고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줘서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하던 중에 그냥 약이다 그러고 약을 하는 거니까 그랬죠. 그때는.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게 그때는 그냥 그 순진한 마음에 이런 결과를 낳을지 왜 그랬을까. 공사 시절 같은 과 동기였던 두 사람. 정대위는 박대위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물심양면 정성을 다했었다. 여보. 정대위가 두부를 사왔다. 금방 신마에서 제일 맛있는 두부 샀어. 엄마랑 놀아 여보. 네 도와줄게. 아이. 도와줄 거 없어. 뭐 무슨 김치찌개? 참치 넣을 건데. 어우. 너가 당신 최고의 요리군. 참치 김치찌개. 모처럼 오신 장모님 모시고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30분 대기 중이라 집에서 저녁 준비를 한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계속 제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요. 저 엄마하고 여동생이랑 둘밖에 없는 게 제가 작년이니까 항상 마음이 없죠. 항상.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픈 것. 엄마에게 많이 물어보지 마세요. 저 울어요. 박대위가 5살, 동생이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두 딸을 키우신 어머니다. 맛이 없어요. 그 어머니께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엄마 밥 해드리는 거 처음인데. 그래요? 네. 집에 가면은 항상 제 설거지도 못하게 하세요. 엄마 맛이 있나 봅시다. 맛이 없어요 엄마. 어떡해? 딸이 하는 음식을 처음 맛보는 어머니. 됐어? 좋아하다니 이렇게 바깥쪽으로 잘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는 시집가면 어차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나도 뭐 바쁜 사람도 아니고 아끼는
딸아지. 우리 엄마도 나 그렇게 키웠거든. 나 나중에 우리 딸 막 부려먹어야지. 부려먹으라. 어려운 형편에서도 딸들을 곱게 키우고 싶었던 어머니다. 어머니를 위해 딸이 처음으로 차린 저녁상. 너무 하나고. 어머니, 이거 먹으면 이거 드시고요. 항상 그래. 건강하게. 고맙네. 불어서 안 될 텐데 불어 죽냐고. 사위 사랑은 장모라지만 장모님에 대한 정대위의 마음도 각별하다. 맛있다. 더 맛있네. 다이가 싸들여서 더 맛있는 거예요. 더 맛있다. 이날 밤엔 다행히 비상이 걸리지 않고 넘어갔다. 그날 밤 박대위는 모처럼 엄마 품에서 잠이 들고 정대위는 장모님께 아내를 양보하고 졸지에 호라비 신세가 됐다. 이튿날 딸과 사위는 아침 일찍 출근하고 어머니가 대청소를 한다. 아직 살림 솜씨는 어설프지만 어머니에게는 좋은 딸이요 동생에게도 좋은 언니였다. 동생하고 4년 터울잖아요. 그런데 이제 왜 엄마들 많이 챙기죠. 근데 저는 제가 안 챙기고 언니가 챙겼어요. 그래서 숙제물 같은 것도 내가 해준 적이 없고 그냥 언니가 잘 챙겨서 숙제도 해주고 또 이제 그 왜 입시 때 되면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해요. 똑같이 같은 입시생이 되잖아요. 고3 때.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경우가 전혀 신경 안 썼고. 딸이 좋아하는 마탕을 하려는 어머니. 제일 걱정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제일 걱정되세요? 아 이제 늘 그 위험하니까 비행하면은 가끔 왜 그런 사고 나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늘 안전하게 항상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사실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 어머니다. 다음 주에 갈지 안 갈지 몰라. 가고 싶지만 또 일이 있으면 못 가지. 그럼 또 그 다음 주. 그러면 한 달인데. 원래 기다리는 건 이력이 낫잖아. 하루 만에 가시는 어머니. 훈련이 계속 있어 붙잡을 수도 없다. 줘봐 이거. 내 조금인데 엄마 차비하고 또 지선이 용돈 줘. 아이고 이렇게 많이 나? 안 많아. 가질 때 고맙고 잘 쓸게. 엄마 나가. 그래. 수고해라. 춥다. 엄마 조심해서 가. 춥대. 알았어. 빨리 가. 아 되게 춥네. 너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는 가는 사람. 서로 먼저 가라고 하는 모녀. 엄마 차 타면 전화해. 결국 어머니가 먼저 발길을 돌린다. 그래야 추운 데 서 있는 딸이 빨리 들어갈 것 같아서다. 가 빨리 넘어져. 그런데 박대위는 발길을 돌리지 못한다. 빨리 가. 어서 들어가라며 명랑하게 웃으시는 어머니. 그런데도 어머니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인다. 일찍이 혼자 되신 어머니를 맏딸인 자신이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박대위. 날이 너무 추워서 걱정돼요. 제가 데려다 드려야 되는데 그때들은 못 데려다 드려서 말도 안 나오게 추운데.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돼서야 부대로 돌아간다. 어머니가 다녀가신 그날 오후 박대위는 분대장 승급을 위한 비행을 하게 됐다. 선배인 성소령이 뒤에 타고 박대위가 분대장으로 앞에 타는 복좌 비행. 분대장 승급 훈련도 벌써 중반을 넘어섰지만 복좌의 앞자리에서 하는 비행은 처음이다.
이륙 준비를 마친 박대위. 제공호도 이륙 신호만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이륙. 비행에서는 이착륙 시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륙 성공. 구름 위로 올라가면 고요한 또 하나의 세상이 펼쳐진다.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 하늘과 나와 전투기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공군 사관학교에 진학했던 박대위였다.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도전으로 최초의 여성 전투 조종사가 됐다. 이제 전투 조종사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 것도 같다. 매번 자신의 모든 것,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길. 1시간의 비행 임무를 마치고 착륙 준비에 들어간다. 한편 브리핑실에서는 박대위의 비행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모니터를 지켜보며 교관들이 박대위의 비행을 분석하고 있다. 그 임무에 전반적인 전장 지휘를 하고 그래서 넘버 2 남뿐만 아니라 아군 넘버 2 요기를 데려가지고 살아들으려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임무를 진행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살아들어오는 그러에 대해서 연습하려는 계획이죠. 초기에 이제 분대장 승급 훈련할 때는 좀 쉽지 않은 듯한 준비 단계에서도 그러고 좀 힘들어하는 듯한 했는데 점점 하면서부터 한 서너 번째 이후부터는 안정을 좀 찾아가는 듯합니다. 무사히 착륙한 박대위. 분대장 승급을 하게 되면 최초의 여성 분대장이 되는 셈. 또 하나의 최초라는 꼬리표를 달게 되는 것이다. 긴장 때문에 비행을 하면 한겨울에도 땀이 흐른다. 넘버원으로서 복좌 비행은 처음이라 더욱 긴장했을 것이다. 안 힘든데요? 재밌는데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힘들다는 말 대신 늘 재미있다는 박대위. 고맙습니다. 여자라서 안 된다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힘든 내색을 안 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잘 했는데 모르죠. 뭐 또 한 개 타야 되겠지. 타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임무 수행은 물론 자기 자신과 넘버 2의 생명까지 책임지는 분대장이 되는 길이 결코 쉬운 게 아니다. 새해가 밝았다. 희망천 의료년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전투비행단 연병장에서 열린 시무식. 축복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군인의 본분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과 헌신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 해가 갈수록 그 말의 의미를 더욱 깨달아가는 두 사람이다. 정신형에 대해서 시무식 후 단체 사진을 찍는 게 비행단의 전통. 그런데 부부가 나란히 사진 속에 들어가기는 공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뉴스 앵커들이 전투기에서 신년 뉴스를 했다는 기사. 어떻게 탔을까요? 그러니까 항공 생리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전투기를 타면 어떤 증세가? 제일 먼저 구토 증세. 아, 구토 증세가 제일 먼저. 그냥 학생들도 처음 탈 때 구토해서 비닐 같은 거 가지고 다니거든요. 비행대장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구토 많이 했죠. 밥 안 먹고도 타고 물구나무도 서보고 인삼도 먹고 그랬었죠. 저도 구토 이렇게 통하는 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죠. 그래서 저는 좀 많이 했어요. 한 5개 탈 때까지 할 때마다 토하고. 그러면 토하고 오면 몸에 좀 기운이 빠지고요. 비행도 이제 안 되죠. 이게 토할 정도로 속이 메스꺼운 상태에서 비행을 하니까. 며칠간의 훈련으로 전투기를 탄 앵커들이 놀라울 만큼 정대위는 고생을 했었다. 준영아 이번에 연휴인데 집에 가냐? 이번 주에 못 가요. 안타깝게. 가자. 네. 선배님도 못 가실 것 같은데. 내일 근무야. 그렇지 뭐. 집에 간 지 이번 추석 때도 못 갔거든요. 못 가고 기억이 안 나네요. 왜? 근데 이해를 해주시니까 어차피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해 주세요 부모님들. 전화 좀 자주 드리고 그렇게 위안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 연휴지만 근무에 훈련에 정기평가 시험까지 겹쳐 꼼짝 못하게 됐다. 시험 전날. 조종사들은 정기적으로 계기평가와 전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 10문제 낼 거. 왜 한 문제? 서로 문제를 내주기로 하고 벌칙도 정한다. 옷 맞춤 한 번씩 물어뜯기? 그래. 뽀뽀 100번 하기. 순간 아찔한 정대위. 그치. 내일 시험 그냥 깔아가. 뽀뽀 100번 상인지 벌인지 알 수가 없다. 예비 점화는 지상에서 몇 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쉬운 걸 내란 말이야. 난 답 안 봤어. 먼저 정대위가 문제를 내는데 답을 얘기해서 5초잖아. 맞았어. 뭐야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너무 쉽잖아. 맥스 몇 비. 묻고 답하고 마치 대학생 스터디 그룹 같은 분위기다. 25,600. 40회 했어. 그래? 밤만 맞췄으니까 뽀뽀 50번. 당신이 하는 거야. 아 그런 거야? 좋아 그러면 당신이 꼭 맞춘 문제로 내줄게. 히히 낙낙하지만 사실 시험에 통과를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하고 재시험에서 또 통과를 못하면 최악의 경우 비행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1,800. 아 2,700. 시험 공부도 둘이 하니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시험 날 뭔데? 빨간 마우라들도 초치기까지 한다. 잘못하면 조종사 자격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그만큼 중요한 시험인 것이다. 드디어 시험 시간. 비행단 전체가 함께 보는 시험이라 대대가 서로 다른 정대위와 박대위도 함께 시험을 치른다. 비상 절차 테스트를 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줘야 돼. 야 이거 뭐 그냥 자꾸만 우리들 힘들게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비행 중 항공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조종사는 항공기의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 정기 평가 외에도 매주 매달 있는 각종 시험, 공부와 시험과 훈련의 연속이다. 그 와중에 박대위는 분대장 승급과 겹쳤고 정대위는 여러 과목을 보게 돼 준비가 어려웠다. 자신만만하게 답안지를 제출하고 일찌감치 나가는 이들도 있다. 10분 전. 감독관의 독촉에 박대위가 답안지를 낸다. 그런데 정대위는 거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다. 야, 내라 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 나도 일 좀 하자. 내라. 한번 먹어볼까? 감독관이 호소조로 나오자 할 수 없이 답안지를 제출한다. 야, 너 뭐야? 돌아가는 길. 잘 봤어? 어? 아니? 쓰긴 다 썼어?
나 절대 빈칸 남기지 않아. 어떻게 해서든 가죠. 아, 난 시간이 너무 없는데. 학교 다닐 땐 두 분이 누가 더 공부 잘했는데? 마누라가 좀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가 취미이다 보니까. 최초의 여자 생도이기에 뭐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박대위다. 며칠 후 주말. 어머니가 고기 좋아하시잖아. 그래, 그러면 뭐? 어떤 걸로? 아, 꼬리? 그래, 그러면은 끓여갖고. 퇴근 후 시댁에 내려갈 예정이다. 그래. 길을 떠나기 전 밀린 설거지를 하는 두 사람. 라이터는 남편은 닦고 아내는 헹구고 손발이 척척 맞는데 누구세요? 없어. 고마워. 근데 이거 서랍 봤어요. 어, 한우 꼬리뼈. 성주야. 발냄새 날 텐데. 고마워. 괜찮아. 선생님도 계시네? 이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았어. 안돼. 설거지하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것은 남자들의 본능인가 보다. 횡성하느라고 딱 써붙어 있네. 좋아. 이렇게 있어야 돼. 제가 띠고요 이거. 안돼. 직접 사러 갈 새가 없었던 박대위가 후배에게 부탁을 했었다. 이거 너무 고마워, 성주. 예, 어떡하지? 아유. 선배, 나중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이거 끝나면. 예. 근데 언제 끝나는? 전투기 조종을 함께 하듯 설거지를 같이 하는 것도 멋진 일이건만 정대위는 좀 민망한 모양. 야, 이런 모습만 보여줘서 참 안타깝다. 언제? 후배들 올 때마다 이러는 것 같아. 나중에 좋은 모습으로 부를게요. 후배 우리 집에 딱 금방 왔거든. 일요일 뵙겠습니다. 어디 집 찾았대? 집 어디 찾았어? 정대위의 고향은 전라남도 영광. 모처럼 두 사람이 함께 주말이 비어 내려가는 길이다. 부모님 댁에 도착한 것은 꽤 늦은 시간.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하는 고부간. 아들 셋만 둔 어머니는 며느리를 딸처럼 여긴다. 음이 춘디 오시니라고. 지난 추석에도 못 왔으니 정말 오랜만이다. 이제 비행이 무슨 할만하냐? 이게 좀 할만해지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할만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요. 지금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너무 훈련 받고 있잖아요. 군대장. 저는 1월 말에 들어가고. 그래서 한 번에 요즘 좀 바빠요. 한 번에 안 들어간 게 네, 둘이 한 번에 안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그런 게 같이 그러면 이제 둘이 이제 다 제가 끝내고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그래 밥 예.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그다음에 많지. 뭐- 밥도 많이 해놓겠네. 아니 밥은 야, 밥은 한 번도 안 해. 밥은 제가 더 다르니까 제가 하고 대신 이제 다른 거 많이 결혼시키고. 아들 며느리가 같이 전투기를 타니 걱정이 많으신 부모님. 한시도 마음 안 편해요.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고 위험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제가 아빠는 절대 너한테 나쁜 말 하지 말고 너무 마음 아프게 하지 말기로 우리는 저것들을 위해서. 시댁의 뒤채엔 나무를 떼는 아궁이가 있다. 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오면 준다고 아궁이에 넣어놓은 고구마를 꺼내놓는다. 이거 드세요. 이거. 뜨거운 군 고구마를 불어가며 나눠 먹는 두 사람. 고부간이라기보다는 모녀간처럼 다정하다. 오늘 저희만 먹어요. 진짜 몰래 먹으니 더 맛있는 것 같다. 곁에 있던 누렁이에게도 좀 나눠준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뜨겁지? 졸지에 공범이 돼버린 누렁이다.
다정한 고부관과는 대조적인 부자지간. 그때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온다. 뭐야 이걸 이렇게 들이대고. 아궁이에서 구웠어. 좋아. 당신이 계속 까. 알았어. 내가 까면 얘도 까매져 이제. 그래도 먹어. 소리 안 주셨어요? 주지 소리 안 주네. 아이고. 며느리가 들어오자 삭막했던 방 안에 화색이 돈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좀 맛있는 맛있을 거. 것 같아요. 집에서와 달리 가만히 앉아서 받아먹는 남편을 골려주는 박대위. 아버지는 민망하신가 보다. 이튿날 아침. 세배를 하려고 한복을 챙겨왔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할 줄 몰라요. 너무 쳐달라. 비슷한 것 같아. 이게? 어. 아니 이상해. 원래 이렇게 같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 응. 이상한데 뭔가. 아니 그렇게 체중. 신랑이나 색시나 시아버지나 별로 나을 게 없다. 결혼 때 입어보고 처음 입는 한복. 좋아만 했지 입을 줄도 모르고. 뭐야 원래 아침에 딱 어머니 일어나기 전에 딱 한복 차려입고 밥을 해야 될 사람이 목걸음을 못 매서 밥을 못 하겠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애들이 결국 어머니 손에 옷고름이 완성된다. 지난 추석에도 못 왔지만 서울에도 못 올 것 같아 미리 세배를 하는 두 사람. 너도 건강하고. 네. 절을 받으면서도 서운한 마음이 더 큰 부모님이다. 금년에는 건강한 한 해가 돼. 마음 아프죠. 그래도 막내 하려 되는데 못 오면 너무 서운해. 그래서 또 미리서 오면 미리서 내가 떡도 해서 또 미리서 먹여. 다 있을 때 먹으면서 저것이 없으면 너무 마음 아프니까요. 서운한 마음이야. 말할 수가 없죠. 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자식은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 자식이니까 물리지 않는 것이 자식이니까 누구나. 본토 영광굴비 언제 또 올 수 있을지 모를 아들 내외를 위한 것이다. 며느리가 하는 일은 밥 푸는 일. 다른 음식은 어머니가 장만해 놓으신 것이다.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그야말로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린 아침상. 그런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라. 네. 응? 굴비에 쭈꾸미에 굴에 한겨울 남도의 진미가 가득하다. 이런 거 어쩔 알아? 몰라요 어머니. 어머니한테 배워야지 되는데 자주 못하죠. 볼 시간이 없어. 부침개랑 음식 만드는데 관심은 있어도 아직은 비행을 먼저 배워야 하는 처지인 박대위다. 미역국, 된장국이랑. 힘센 며느리한테 하라고 해. 아니요 제가요. 어머니 저 주세요. 아침도 안 차렸는데 설거지는 해야지. 어? 큰일 났다. 올라가면 이제. 며느리에게 설거지도 안 시키려는 어머니. 그러나 처음엔 반대했었다. 힘든 일을 하니까 집에 오면 또 쉴 수 있고 그럼 이렇게 마누라가 잘해줘야지. 근데 똑같이 힘들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반대했어요. 집에요? 응. 막상 박대위의 얼굴을 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게 된 어머니. 했는데 군인이다 보니 어찌 생겨놓겠대. 아주 여자답고 이쁘고. 어머니가 이쁘게 보시니까요. 저한테 말도 크게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며느리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하고 하늘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이게 내가 더 이뻐요. 정말로 진짜 멋진 여성이에요. 저 질소냐 며느리도 시어머니 자랑을 시작한다. 진짜 평생을 농사만 지으시다가 미장 언니를 시작하신 게 어머니 50살, 51살 되셨을 51살 때 저희 아마 등록되어 있는 최고령 그 미용실 그 등록번이 될 거예요, 저희 엄마. 그런데 오며 가며 뭐 사기 달리는 사람 뭐 점심 다 먹여주시고요. 이 김치하고 이런 거 다 많이 하시는 게 당시 아들 딸 먹이시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날 오후 서울 처갓집에 들렀다 가기 위해 떠날 차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언제 바뀐 건데? 그래 알았다. 네. 내일 비행 스케줄 바뀌었다고. 서울은? 빨리 가야 되는데. 서울 못 가겠네. 그럼 서울 들렸다 가면 늦을 거 아니야. 다음에 가지 뭐 그럼. 언제? 주중에 뭐 할 때 아니면 다음 주말에. 이런 일에는 이골이 났지만 친정에 못 가게 된 게 서운한 박대위다. 갑자기 떠날 준비에 바빠진 박대위. 어머니, 이거 국물 저희 다 가져가면 어머니 아버지 못 드세요. 미용실에 나가신 어머니가 싸가지고 갈 것을 일러주신다. 어머니 말씀대로 곰국 끓여놓은 것을 통에 담는다. 고기 쟁거서 어디 있는데요, 어머니? 아, 냉동실에요? 아, 네, 어머니, 이따 미장원 갈게요. 혹시 차에 흘릴까봐 손수 비닐에 담아주시는 아버지. 이건 뭐예요, 어머니? 이거 그시 이거 뺐다고 사골 뺐다고 고운 거. 몇 날 며칠 정성껏 고아놓은 사골 국물. 1분 1초를 다투며 사는 아들 내외 몸보신 좀 하라는 것이다. 다 만날 때 반가우면 이렇게 헤어질 때는 또 섭섭하니 말할 수 없죠. 누구나 뭐 그건 다 똑같은 것이고 부모 사랑이라는 것은. 한밤중에 왔다가 바리바리 싣고서 후다닥 떠나버리려니 자식된 도리가 영 아닌 것 같다. 잘 살고 또 쉽게 보기도 잘한다. 한번 서울 올라오시면 저희. 그래. 어머니 얼른 들어가세요. 추운데. 전화 드릴게요. 어머니가 하는 미용실. 만나자 이별이다. 못내 아쉬운 두 사람. 농사만 짓다 뒤늦게 시작한 미용실이지만 어머니는 뽀글이 파마의 달인으로 단골도 많고 오고 가는 사람 점심까지 대접하신다. 힘든 일 하고 있는 아들 내외 생각해서 대신 덕을 쌓으시는 것. 가서 푹 쉬어야지. 쉰 것이. 네, 서운하죠. 너무 서운하죠. 기리고 살고자 뿐이요. 내 욕심대로 안 되죠. 아쉽기는 피차 마찬가지. 가만 있어. 배웅하려다 말고 급히 돈을 꺼내오는 어머니. 아니 기름값 가다 기름 나올 거라고. 응. 아니 기름값 가다 넣어. 그래도 엄마가 서운한 게. 아니요, 그래. 저희가 드려야지 안 해요. 고부간의 추격전. 아들은 누구 편도 들 수 없다. 어머니 어떻게 보신다지 안 받아요. 아니 그래도. 야, 네가 나 많이 주면 되지. 이따 벌어서 많이 줘. 이놈 10배, 20배. 한없이 주고만 싶으신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기에 싸움에서 저들인 박대위다. 안 보여. 여보세요? 예, 저예요. 예. 저 오늘 올라가려고 했는데 그때 일이 생기고 지연이가 좀 일이 있어가지고 가봐야 돼요. 예.
친정에 들르지 못하게 된 게 서운한 박대위. 다음에 주일에나 이렇게 올라갈게요. 네. 네, 건강하세요. 네. 여동생과 단 둘뿐인 어머니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튿날 새벽 관사에서 뛰어나오는 전투 조종사들. 앞을 다투어 대기하고 있던 차에 오른다. 여느 때와 달리 대대가 다른 박대위와 정대위도 같은 차를 탔다.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대대로 대대로요? 시상소집에 걸려가지고 제대로 빨리 최단 시간에 출근하는. 경납고에도 비상이 걸렸다.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기름을 가득 채워 넣는 전투기. 무기고 개방하겠습니다. 무기고 개방하겠습니다. 각자 권총도 챙긴다. 이제 전시 상황을 준비해서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전시되면 이렇게 총이랑 생원조끼라고 그러면 생원조끼를 차거든요. 출격 준비를 마친 조종사들의 브리핑이 시작된다. 네, 차렷! 필승! 출격 전 브리핑 준비 끝! 쉬어! 작성! 불과 5분 만에 브리핑 준비까지 마쳤다. 최전방 기지라 전시 상황에 대비한 대대 간의 합동 훈련이 종종 있다. 부득불하게 임무를 성공하지 못하고 도중에 적기에게 피격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럴 경우에는 기지로 귀환할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을 경우에는 애기와 함께 적의 중요 목표물을 폭파하고 살신 보국의 정신으로 이 한 몸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런 비장한 정신적 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브리핑을 통해서 살신, 보국, 자기를 버리지 않고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전투조종사라면 언제나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다. 살신 보국의 숭고한 정신을 지닌 신념의 조인이다. 우리는 영구 수호의 막중한 사명을 자각하고 소인에 헌신한다. 일기 당천의 기획과 일격 필출의 기량으로 적을 막아낸다. 우리는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상승의 전투 조종사이다. 출격이다. (5분) 이내 이륙 준비 완료. 영공이 작은 우리나라에서는 전투기도 조종사도 5분 이내 출격할 수 있도록 늘 대비해야 한다. 다른 전투기들도 속속 이륙 준비에 들어간다. 평소와 달리 활주로를 가득 채운 전투기들.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적과 만나게 될 핵심 전력이 전투기다. 현대전의 승패는 공군력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최첨단 전투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투 조종사들이다. 살신 보국의 정신과 고난도 전투기량으로 무장한 조종사는
하루아침에 길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 훈련이 끝났다.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이 돌아온 전투기들. 무사히 비행을 마친 박대위는 비행 후 점검을 위해 전투기를 꼼꼼히 살펴본다. 저희가 비행 끝나고 비행 후 점검을 하거든요. 비행 후 점검에서는 이제 막 엔진을 껐기 때문에 요새같이 추운 날씨에서는 막 연기가 나고 정말 그럴 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네가 오늘도 나랑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잘 내려왔구나. 되게 고맙다. 비행단 안에 있는 교회. 정대위와 박대위가 손을 꼭 잡은 채 기도를 하고 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전투조종사가 된 후 더욱 신앙이 깊어진 두 사람.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하며 살아가는 생활이기에 그럴 것이다. 항상 뭐 이렇게 불의와 타협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랑 저희 가족들 식구들 항상 건강하게, 특히 지현이 같은 경우 위험하지 않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스틱 꼭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두 사람 모두 근무도 비상대기도 없는 저녁. 모처럼 외식을 하러 나왔는데 마침 같은 대대 동료 부부가 와 있어 합석을 했다. 저랑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왜요? 제가 결혼한 날 다음 날 저랑 같은 장소에서 결혼했어요. 저는 결혼해서 이제 퇴근하면 집에 가면 이제 와이프가 따뜻한 밥도 해주고 오늘 힘들었어 뭐 인상 쓰고 가면 오빠 힘들었냐고 먹게도 질러주고, 어떻게 보면 짜증냈으면 집사람한테 하면 안 되지만 화풀이도 할 수 있는데, 준영이 같은 경우는 지연이도 그러고 같이 그러고 서로 힘드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뭐 비행에 있어서는 서로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걸 서로 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나름대로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혼자 하기도 힘들 텐데 둘이 같이 하니까 서로 많이 위안도 되고 많이 더 힘들기도 하고 보면 되게 많이 힘들어 보이거든요. 사람들의 우려와 달리 빵 한 쪽도 나눠 먹는 부부애. 둘 다 힘든데 누가 누구를 도울 수 있을까? 동료들이 가장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는 점이다. 집에서 잘해주고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막 그런다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저는 워낙 서로 하는 일 잘하니까, 물론 저도 힘들긴 하고 남편도 힘들다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 정도쯤이야라고 제가 넘어가는 부분, 그런 것들이 남편한테는 좀 많이 그게 더 힘들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두 사람 사이에는 피차 엄살이 안 통한다. 이게 언제 나와요? 3월 8일이 딸 같은데. 근데 꿈은 호랑이 꿈 꿨어. 황금 호랑. 건강을 위하여. 하루 차이로 결혼을 했지만 곧 아기를 낳게 될 동료, 곧 부모가 될 동료가 부러운 정대위다. 저희도 한 셋은 낳고 싶은데요. 그래요? 되려나 모르겠네요. 전 좋아요. 근데 제가 좀 상황이 그럴 수 없으니까는. 근데 나중에라도 상황 되고 그 상황이 허락하고 그러면은 저는 많이 낳고 싶은데. 첫 기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마음대로 하고 그러면 후배 기수한테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처음이거든요. 결혼하고 이런 케이스가 처음이라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군에서 이렇게 여자 조종사를 안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결론을 오히려 케이스로 해서 내버리면 후배들 진로를 막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그런 입장들을 고려해서 저희 욕심 같아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애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최초의 기혼 여성 전투 조종사이기도 한 박대위. 일단 분대장 승급도 하고 후배들이 더 생긴 다음까지 엄마가 되기를 미룰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무슨 급한 상황인지 박대위가 뛰쳐나간다. 비행단 배구대회가 있는 날. 그런데 웬일인지 친선 경기치고는 손가락 마디마디 반창고 감는 폼이 비장하기까지 하다. 1년에 2번 정도. 예, 지면 분위기 나빠져요. 이제 분위기를 한번 보실 거예요. 이제 지금 분위기랑 이따 배구 결과에 따라서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네? 음료수 안 가졌냐? 저도 기대됩니다. 아주. 음료수 먹으면 안 되지. 그냥 잡는 거 해야지. 이겨야죠. 목이 말라도. 아 이거는 지는 거 없어요. 이걸로가 예, 무조건 이겨야 돼요. 이미 예선을 거쳐 4팀이 올라왔다. 운동을 잘하는 정대위는 대대 선수로 출전. 당연히 저희가 우승이죠. 뭐 좀 안타깝게 하지만 준우승 정도 뭐 하죠. 박대위도 대대 홍일점으로 출전한다. 백상 나와 백상. 당연하죠. 나가. 저희가 이겨야죠. 파이팅. 서로 승리를 장담하니 두고 볼 일이다. 여러분들의 조종사로서의 감투 정신, 적지에 나가서 반드시 임무를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 임무 완수 정신을 시험하기 위한 운동이 되겠다. 대대별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유감없이 발휘해주기 바란다. 이상.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인 배구 경기다. 반드시 우승해서 우리의 힘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싸우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반드시 이길 겁니다. 버팔로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오늘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호가 초탄 박살입니다. 초탄에 박살내겠습니다. 준결승에서 만난 박대위와 정대위 부부가 졸지에 적이 됐다. 응원전도 벌어진다. 스포츠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경기. 정대위의 서브로 경기가 시작된다. 먼저 한 점을 넣는 정대위 팀. 계속 점수를 올린다. 정대위 팀이 박대위 팀을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박대위 팀. 한 점 한 점 따라간다. 본구석에서 경기를 지켜보는 대대장들. 각각 승리를 장담했던 대대장들 표정도 대조적이다. 열심히 따라오는 박대위 팀. 그러나 점수 차이는 좁혀지지 않는다. 몸을 아끼지 않는 정대위. 사실 배구로 승부를 가리는 이유는 부상의 위험이 적기 때문이다. 22대 30. 결국 정대위 팀의 승리로 경기는 끝났다.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것. 지기 싫어하는 박대위는 약이 오른 것 같다. 찬바람이 부는 대대장. 어떻게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어. 그에 따른 우리의 신상 필벌에 맞게 실시할 수 있도록 병대장 여기서부터 외곽도로로 대대까지 간다. 실시.
대대까지 10km. 올 때는 버스를 타고 왔지만 갈 때는 구보로 간다. 경기에 진대대한 응분의 조치. 스포츠의 세계엔 아름다운 패자도 있을 수 있지만 군인에게는 승리만 있다. 조국과 가족의 안위를 지키는데 실패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며칠 후 제8 전투비행단의 낯선 비행기가 한 대 서 있다. 신기해하며 구경하는 조종사들. 평소 비행할 때 타던 F5가 낡은 군화 같다면 이건 화사한 하이힐 같다. 조종석에 올라가 꼼꼼히 살펴보는 박대위의 표정에 생기가 넘친다. 대한민국에서 만든 거예요. 예, 수출도 하고 이제 앞으로는 고등 과정에서 이 비행기를 사용해서 훈련을 할 예정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말로만 듣던 T-50을 직접 보니 감개무량한가 보다. 놀라운 세상. 이게 이제 항공기 성능은 좋은 대신 기동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조종사가 이제 몸으로 견뎌야 되는 뭐 G포스나 이런 거는 더 세졌죠. 하고 싶어. 예? T-50 교관 되면 참 멋있을 것 같아요. 아, 좋네요. 뿌듯해요, 막. 제가 됐지만 뿌듯해요.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에 익숙한 박대위. 초음속 훈련기를 보자마자 새로운 꿈을 갖는다.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하지 않던가. 저희가 가장 먼저 적기를 만날 거라는 그런 자부심. 두렵진 않으세요? 두려우면 안 되죠. 저희는 전투조종사니까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죠. 군대고 군인이 강할 때 그날은 또 오히려 전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게 또 군대죠. 그래서 물론 나가서 전쟁을 하고 싸운다면 항상 이길 자신은 있지만 항상 전쟁이 일어나지를 않길 바라면서 또 열심히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게 또 저희 조종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전쟁에 나아가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전투 조종사. 그러나 자신이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고 믿는다.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건진 그녀가 어느 날 밤 우리들의 밤하늘을 지킬 때 남편의 사랑이 있기에 두려움은 없다. 함께하기에 더욱 힘겹지만 견딜 수 있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새로운 도전을 향해 언제든 날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부부. 언제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날아갈 이들이 있기에 우리에게 평화는 있다. KBS 한국방송